자,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집합을 배우고,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웠을 때는 집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명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배우냐면 집합과 명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연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산에 대해서 배우면서 무엇을 보통 배우냐면 A 동그라미 B 해서 이 원을 이렇게 하는데 요 동그라미 이 안에가 비어있는 동그라미에 대한 연산을 정의할 때 항등원이다. 항등원, 역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게 닫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 혹은 주어진 집합은 연산자 동그라미에 대하여 닫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보통 배우고요. 요거 배운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자연수, 요리수, 무리수에 대한 얘기들 좀 다루다가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우냐면 관계를 배워요. 그래서 요 관계 보통은 이게 자연수, 요리수, 무리수는 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닫혀있다 한 다음에 관계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관계를 배우고 관계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함수고 이 함수를 배우면은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고차 함수 이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심화된 수학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흘러가는데 오늘은 요 중간 단계인 관계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컨텐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관계라는 거,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릴레이션은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들 간의 연관성인데 여기서의 그 객체들이 우리는 무엇을 다루느냐? 집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컴퓨터 공학에서는 집합과 명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집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는데 보통은 우리가 항상 이걸 하다 보면은 A와 B라는 집합을 정의했다고 하면 이 A와 B의 집합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지? 요거를 항상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 A 합 B 요런 것도 했었고요. A 교 B죠. A 교집합 B, A 합집합 B 이런 것도 했습니다. 집합과의 관계도 했었고요. A 차집합 B 요것도 했었죠. 자, 이러한 관계들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면은 A in B 이런 것도 있습니다. A 스몰 a가 A의 원소이냐, A가 B의 부분집합이냐, 진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냐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뭔가 정리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뭔가 정의를 해. 이것도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맨 처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지? 자, 표현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공부해요. 표현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연산이 있지? 이걸 공부합니다. 이 연산을 공부하는 것도 이게 보면은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서의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산 수학을 공부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이랑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생각의 흐름이 동일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부분집합 얘기했었고요. 논리회로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이 디지털 논리회로 관련된 거는 좀 뒤에 부율대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실행 시에 같은 저장소를 사용하면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는 릴레이션인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 매핑이다. 그래서 하고 한글로 이야기하면 짝짓기, 한자로 이야기하면 사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매핑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 이렇게 있고 여학생 이렇게 있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어떻게? 이죠. 어떻게? 이 어떻게가 요 규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공학과 수학에 있어서 집합의 원소들, 그러니까 집합에서의 원소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오더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오더. 자, 이 오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다, 크거나 같다, 동치다, 뭐 속해 있다 같은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오더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 아니면 같다. 원소 A하고 B가 있다고 했을 때, 자, A와 B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요 문식이 있잖아요. 요 식을 그 초등학생? 아니야. 유치원생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 유치원생은 요걸 보고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정규 수업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거냐면 오더를 부여한 거예요. 집합은 원래 자, 집합은 어떠냐면 오더가 없어요. 그냥 원소의 나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원소의 나열에다가 우리 관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규칙으로 원소와 원소 사이에서의 관계를 부여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부여하는데 이 룰을 이게 우리가 보면은 기본 다루는 대상 원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칙을 부여하고 부여했는데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잘 그 앞뒤가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하고 B하고 C가 있었어. A하고 B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부여했을 때 이렇게 부여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부여했어요. 그 다음에 B가 C보다 작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어.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A가 C보다 작네 라는 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사실상은 두 개의 규칙을 정의했을 뿐인데, 그런데 모든 원소 사이에서의 관계가 성립이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파셜 오더냐 아니면 오더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요. 두 개의 숫자 x, y에 대해서 x가 y보다 작다거나 아니면 x가 y로 나눌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항 바이너리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자, 바이너리 혹은 이항, 이항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다라는 겁니다. 두 개 사이에서의 관계인데, 자, R은 두 집합의 요 R은 여기 릴레이션이에요. 릴레이션이고요. 두 집합의 곱집합
네, 부분집합이에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곱집합의 A 플러스 프로덕트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B 이 원소는 R의 원소이고요. 그 다음에 A, R, B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한 정의 앞에서도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A의 크로스 프로덕트 X는 A의 모든 원소를 B의 모든 원소로 대응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응시킨다. 이 대응 영어로 코레스판딩 뭐 얘기하죠. 코레스판딩 에서 연관이 있다. 대응을 시킨다. 이렇게 하고 그거를 우리가 매핑한다. 뭐 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은 최초는 자, 여기서 잠깐 다음 네. 여기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죠. 자, 최초는 어떻게 하느냐?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와서 B의 원소하고 대응을 시켰어요. 자, 요거를 하는데, 자, A를 우리 자연수라고 하죠. B도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수로 하면은 좀 그렇나? 네. 이게 무한대를 설명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을 2로 대응했어요. 2를 4로 대응했어요. 3을 6으로 대응했어요. 점점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나요? y는 ex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는 거냐면 y는 ex라는 함수죠. 이게 함수인데 이 함수를 하기 전에 a 크로스 프로덕트 b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되냐면 1, 2 1, 1 1, 2 1, 3 점점점 2, 1 2, 2 2, 3 점점점 3, 1 3, 2 점점점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것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관계를 선택하는 걸 보면은 1, 2 2, 2, 4 이렇게 2, 4 3, 6 이렇게 해서 요것만 끄집어내 와가지고 선택하는 게 y는 ex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a 크로스 프로덕트 b라는 것 자체는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거고 우리가 관계라고 해서 취사 선택해서 뽑아낸 거는 우리가 어떤 특징을 부여해서 규칙을 부여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 규칙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정의역과 공역, 치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관계에 대한 표기법에서 기호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A 대문자 B 대문자 R, B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 사이에서의 R 릴레이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그 슬래시를 딱 그어가지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우리가 관계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결국 A, B 이 순서상이라는 것 자체가 R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요 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일종의 다 체화된 게 뭐냐면 요 A 앞에 요 위치는 대문자 A라는 집합에서부터 왔고
요 뒤에 B, 소문자 B는 대문자 B라는 집합에서 왔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개 이상의 원소는 뭐 터널이 릴레이션십 뭐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의 집합, 요게 이제 요 첫 번째 원소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자리의 원소죠. 그거를 도메인이다, 정의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dom 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원소를 레인지다, 치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len 표시를 합니다. 여기 잘못됐죠? 여기 돔이 아니죠? 렌이겠죠? 자, 그래서 예제 이렇게 있는데 예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또 정의역과 치역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 A 1, 2, B는 1, 2, 3 이렇게 정의해보자. A, B는 A 크로스 프로덕트 B, 그 다음에 A, B는 R에 속해 있는데 여기서 우리 규칙을 정의했는데 A-B는 짝수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은 그 룰을 준 거죠. 요 집합을 요 A-B는 짝수를 만족하는 모든 원소쌍을 전부 다 뽑아내면 그 집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 됩니다. 구해보고 그 다음에 1, R3 요거 그냥 대입해보면 나오게 되죠. 자, A와 B가 집합일 때 오더드 페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집합에서의 원소 사이에서의 오더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첫 번째 요소는 집합 A 원소, 두 번째 원소는 B에서부터 온 거. 그래서 카테시안 프로덕트 혹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카테시안 곱은 두 개 이상의 집합에서 확장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뭐냐면 중간에 중간에 조금 더 확장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A 크로스 프로덕트 A1 크로스 프로덕트 A2는 요거는 얘를 정의하면 x1, x2 이렇게 되고 바에 x1은 A1 x2는 A2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를 하면 AX 크로스 프로덕트 A3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거를 정의했기 때문에 사실 이 귀납법이 수학적 귀납법도 여기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요만큼을 이렇게 괄호를 쳐줘요. 왜냐? 우리가 A1 곱하기 A1 크로스 프로덕트 A2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위에 정의에서 지금 이렇게 정의했잖아. 위에서 A 크로스 프로덕트 B는 X, Y 이렇게 했으니까 세 개에 대해서는 우리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해야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거야. 근데 A1 크로스 프로덕트 A2는 요거를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한 거를 B라고 할게요. B. 그러면 B 크로스 프로덕트 A3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X3, X Y라고 해볼게. Y 크로스 X3가 되고 그 다음에 바에 Y1은 B의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x3는 a3의 원소가 되죠. 얘는 y1을 풀어봐. 어떻게 되나요? x1, x2, x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1, x2가 a1 크로스 프로덕트 a2에 들어가고 x3가 a3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요거잖아 사실상.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x1, x2 요게 x1, x2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냥 쓸 거냐면 괄호를 빼줘도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까 요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야 지금 x1, x1 카테시안 프로덕트 A2, 카테시안 프로덕트 A3부터 AN까지 하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이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거냐면 진짜 지리하게 그냥 손으로 써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거예요. 자, 요것도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하면은 1,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y, z가 있고요. 그 다음에 3, 4가 있으면 먼저 해줘요. 이렇게 해줘. 그러면 1, x가 되고 그 다음에 1, y, 1, z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각각에 대해서 3, 4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 1,x,3 1,x,4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계속 써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인버스 릴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인버스 릴레이션은 역이에요. 역. 그래서 그 인버스 릴레이션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원래는 A 크로스 프로덕트 B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B 크로스 프로덕트 A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다. 자, 이 인버스를 하는데 이 인버스도 사실상은 어떤 거냐면 이제 시스템이 리니어한가 이 선형적인 관계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계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숙하게 배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 사이에서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은 직접 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열을 해서 순서쌍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순서쌍들의 집합이 무한대이면 요거를 이제 좌표계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살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좌표계에 플롯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그래프, 다이렉티드 그래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살표 도표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X 이렇게 하고 Y 그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 하는 것들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 도표 쓰는 거는 뭐 사실 뭐 엑셀 같은데 많이 사용했을 거고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좀 하게 되면은 요 방향 그래프들로 많이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 대수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핫 이슈인 기계학습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이런 관계 행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네. 하사표 도표는 A가 집합 A의 원소이고 B가 집합 B라고 원소라고 가정했을 때 A, B가 R인 경우에 그러면은 A 집합 A에 있는 원소 스몰 a에 대해서 집합 B에 있는 원소 스몰 b로 화살표를 그려서 관계를 표현하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면 요 화살표 x가 y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요 위에다 우리 함수 f 이렇게 쓰죠. 그냥 이게 다음 수업에서 배울 함수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너무 심플한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좌표도표는 이제 축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축을 x라고 하고 하나의 축을 y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요 눈금으로 원소의 위치를 표현하고요. 여기도 눈금으로 원소의 위치를 표현하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위치에 점을 그려가지고 이제 좌표도표를 나타냅니다. 대신에 이 x가 이제 무한대로 가고 y도 무한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y는 1참수, 2참수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자, 표현하는 것도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방향 그래프인데 집합 R이 두 집합 A와 B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집합 A에 대한 관계라고 했을 때 집합 A의 각 원소를 그래프의 vertex라고 하고요. vertex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 다음에 A, B가 R인 경우에 A에서 B로 엣지를 연결한다. 엣지다. 이렇게 엣지 혹은 뭐 아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의 집합 A에 대한 관계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냐면 A 크로스 프로덕트 A인 거예요. A 크로스 프로덕트 A인데 여기에서 요 A 크로스 프로덕트 A의 부분 집합 요 R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방향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요 R인데 A와 B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집합 A에 대한 관계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크로스 프로덕트 A로 구성되어 있고 관계가 그 다음에 요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A의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verte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A 크로스 프로덕트 A라고 했으니까 이걸 A, B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가 B랑 같으냐 아니면 A가 B가 같지 않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 이거 하면은 셀프 엣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A가 B랑 같지 않다 했을 때는 그냥 엣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뒷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A가 AB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A 크로스 프로덕트 A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AA, AB, BA, BB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R을 보면은 A 크로스 프로덕트 A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기를 AA, AB 그 다음에 BA, BB 이렇게 했다면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vertex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A, B 이렇게 그려주고 A에서부터 A로 왔다. 이렇게 셀프 엣지. A에서부터 B로 간다. B에서 A로 간다. B에서 셀프로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방향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왜 여기서 계속 다른 거는 그냥 쉽죠? 다 알겠죠?
그냥 할 수 있겠죠? 하고 넘어갔는데 이 방향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그 그래프가 우리가 실제 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상태도로 대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A라는 거를 뭐로 정의하냐면 열림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거를 닫힘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왜냐면 집합은 뭐 A, B여야 된다라고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합으로 열림 원소가 열림 원소, 닫힘 원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에서부터 셀프 A 이걸 하는데 뭘 하냐면 버튼이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죠. 버튼이 눌렸냐, 눌렸는가. 자, 이 눌렸는가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뭐죠? 이거 명제예요. 눌려 있으면 true, 안 눌려 있으면 false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명제가 not이면 버튼이 눌리지 않았어. 그러면은 상태는 자기 자신으로 와. 계속 열린 상태야. 버튼이 눌림 true면 그러면 닫힘 상태로 가요. 그래서 버튼이 계속 눌렸는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 있는 상태면 계속 이렇게 오고 not의 눌림 이렇게 하면은 열린 상태.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지금 내가 그린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버튼 누르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열려 있는 상태고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계속 닫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이 형태대로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러면은 어떤 뭐 원자력 발전소에 혹은 화력 발전소에 그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의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연료봉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은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검증돼야 되겠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명제를 활용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명제로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다. 이 명제가 검증되었다. 이 방향 그래프가 검증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방향 그래프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매핑시킬 수 있으면 자동으로 매핑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버그가 문제가 없는 안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그 방향 그래프 있죠. 이게 finite state machine 뭐 이렇게 라고 하는데 finite 유한해 상태가 유한하다. 유한 상태 기계라고 하는데 이런 유한 상태 기계는 프로그램 하나로 1대1로 매핑될 수 있다라고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 그래프를 하나 딱 만들어내면 이 방향 그래프를 만족하는 프로그램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안전한 이런 명제가 증명되어 있는 방향 그래프를 만들어내면 프로그램 코드를 자동으로 기술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은 알지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이산수학 같이 명제 논리들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게 지금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스테이트 그래프라서 그냥 되는데 이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그래프만 그리면 얼추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 코드를. 그래서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관계 표현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 행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 행렬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조적인 특징을 활용하는데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냐? A 크로스 프로덕트 B라는 거를 보니까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모든 원소하고 대응되고 그날 그 대응되는 것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관계로 사용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A를 여기 앞에서 그 좌표 도표랑 매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림으로 대신에 그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현하는데 요런 행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로우랑 컬럼으로 다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각 요소의 값은 A, B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으면 1로 표시하고 관계가 없으면 0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 컬럼 n 곱하기 m 행렬로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가 있으면은 1, 0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렬에서 가로를 나타내는 것이 로우, 세로를 나타내는 것이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열이죠. 네, 행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을 엔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관계 표현 순서상들 이렇게 있을 때 다음 표현을 해보면은요 1, 2, 3 A를 이쪽으로 해보고 B를 이쪽으로 B, A 이렇게 하고요 1, 2, 3, 2, 4, 6 하면 여기 위에다가 써봐요. 2, 4, 6 1, 2, 3 그러면은 1에 2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1에 4 1이고 2에 2 2에 2 이렇게 있고요 3에 4 3에 6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관계 표현 각각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합성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합성 관계가 보게 되면은 두 개를 중복한 거예요. 자, 오퍼레이션이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 사이에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뭔가 선후 관계를 부여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떠냐면 A에서부터 B로의 관계가 있고 B에서부터 C로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자, A에서부터 B로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로의 관계가 있을 때 그러면 요 B가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를 거쳐가지고 C로 가니까 결국은 A에서부터 C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가 되는 겁니다. 중간 단계를 건너뛰자라는 거죠. 그래서 R1, R2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AC인데 A가 대문자 A, C가 이건 C의 원소, C 집합의 원소이고 AB가 R1이고 BC가 R2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합성관계는 두 관계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정의한 중요한 관계가 그 내용이 R1과 R2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R1의 치역이 R2의 정의역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R1, R2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X에 있는 게 여기에 이만큼이 다 Y로 매핑이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Y에서 Z로 매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 요 하나가 매핑이 안 됐어. 없어. 이렇게 없어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매핑 돼서 뭐 어딘가 Z로 매핑 됐는데 Y로 매핑된 요게 Z로 매핑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왜 성립되지 않느냐? 왜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증명법에서 대응되지 않는 하나를 찾아낸 거죠. A하고 C가 모든 원소 A가 여기 정의를 보면 A가 대문자 A의 원소이고 C가 C의 원소인데 A, C 중에서 A에는 있는데 C에는 없는 원소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매핑이 돼야 된다. 합성관계 1에서 A, B로 가고 A, B는 다시 X와 Y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합성관계도 행렬의 곱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행렬의 곱인데 이 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중에 한번 숙제로 한번 내볼까? 자, MR 곱하기 MS 이렇게 되는데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매핑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은 행렬로 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해보면 네. 합성관계에서 지금 보면은 MR에서 지금 그 원소들 지금 로우하고 컬럼하고 로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컬럼하고 로우가 똑같이 또 매핑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3개고 여기에 3개고 3개잖아요. 그래서 딱 매핑이 됩니다. 매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핑이 됐을 때 지금 요런 행렬이 나왔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상태를 M, 예를 들면 M이라는 매트릭스가 로우하고 컬럼이 같아요. 같고 그 다음에 요게 M1 곱하기 M2 곱하기 M3 점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M1, M2, M3 이거 할 때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 상태 변화 매트릭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M1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대상이 되고, 자, 요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자, 어떤 거냐면 요 M1에서는 무엇을 정의하냐면 게임에서 NPC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NPC들. 그래서 관계를 표시하는데 우리 관계를 할 때 X, Y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차원 공간에서 게임 에이전트의 위치 이게 다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M1, M2, M3, M4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곱해서 점점점 이걸 해주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요 매트릭스 보통 요 상태 변화할 때 어떤 것들 많이 하냐면 회전 같은 거, 회전에 대한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뭐 이렇게 하면 회전 매트릭스, 회전에 대한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각각 정의를 해가지고 요 에이전트의 위치, NPC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각각에 대해서 회전을 몇 번 했느냐 이렇게 X, Y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Y, Z축으로 바꾸고 이런 거를 이제 매트릭스 연산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매트릭스 연산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게 GPU인 거예요. GPU 셀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매트릭스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픽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가속을 사용한다. 그래픽 카드 하드웨어 액셀레이션을 한다라는 게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매트릭스의 합성 관계, 관계 행렬의 합성 관계가 잘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합성 관계 넘어가고요. 항등 관계, 자기 자신, 아이덴티티 릴레이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데 항등 관계를 릴레이션에다 부여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를 이제 합성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